쭈쭈쭈. 17장은 직선입니다. 엄청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력 정석이에요? 아니요, 기본 정석인데요. 알겠어요.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뭐 1차 직선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짧게 나올 거고 직선 두 개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나올 거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보면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 정석에는 안 나와 있고 실력 정석에는 나와 있는데 요거 유도하는 거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이거 유도하세요 이런 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하려나 모르겠다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데 뭐 아무튼 그냥 한 번만 딱 해보고 치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연습장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니들이요. 그리고 자취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뒤에 가서 증명해야 되는 거 몇 가지, 그리고 실력 정석에 있는 거 몇 가지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혹은 뭐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A하고 B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이 A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 이렇게 부르고 B는 Y절편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오른쪽 위로 가는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날 거고 또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가파른지가 결정이 나죠. 가파르다는 건 이렇게 생긴 것도 가파른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가파른 거야. 그죠? 그래서 절대값 A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가파르냐가 결정이 날 거고요. 가끔 나오는 표현이니까 요거 하나만 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탄젠트라는 게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뭐 이거 X축이라고 치고 이렇게 생긴 직선 생각해 볼까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보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지? 이거 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인데 기울기라는 게 원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나와 있을 때도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왼쪽 편으로 생겼을 때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건데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B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얘는 Y절편이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A가 동일하다고 치면 다 평행할 텐데 그 중에 이제 B가 양수면 Y축이랑 X축 위에서 만나는 거고 0이면 원점 지나는 거고 B가 음수면 밑에서 지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얘기들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 말고 이걸 다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는 0의 형태로 만들어서 직선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인 모양새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자체만 보면 아까처럼 기울기, y절편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 바꿀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바꾸냐면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해놓고 나서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야. 이렇게 해야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인식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타내버리면 b가 0이 아니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가 0인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b가 0인 직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a분의 c다 그 얘기거든요. x가 상수야 이렇게 생긴 직선 누구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이게 x는 알파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건 나타낼 수가 있지. 왜냐면 이거는 a가 0이라는 이야기거든. a가 0인 건 이걸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b가 0인 상태의 그래프를
식을 이제 앞에 있던 녀석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사실은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제 얘는 눈에 잘 안 들어와. 싹 들어오지 않아. 기울기나 y절편 이걸 알아야 우리는 직선을 딱 이미지를 그리기가 좋은데 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그런 단점이 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b가 0만 아니라면 나누기 하셔가지고 요 상태로 만들고 나서 뭐 기울기 찾고 y절편도 찾고 뒤에 나올 거지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것도 요렇게씩 다 바꿔놓고 나서 그냥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물론 뭐 예쁘게 정리는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기본 문제 하나 나와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나와 있고 x축이랑 이르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래요. 각의 크기 60도라는 걸 보니까 탄젠트 60도가 기울기다 그런 이야기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소리 하는 거네요. 그럼 얘를 y는 이라고 정리만 하시면 y만 넘기면 되겠네.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고 그걸 그냥 a, b 찾으시면 되고요. 되게 자주 나오죠. 직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 찾으란 이야기예요? x절편, y절편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죠. x절편 찾는 건 y에 0 집어넣으면 되고 y절편 찾는 건 x에 0 집어넣으면 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절편 자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넓이 찾으세요니까 부호 떼고 절대값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나오는 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역시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보기가 편합니다. 그죠?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치하는 거, 또 하나는 평행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근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약간 특별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세 가지지만 보통 책에서 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네 가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랑 y절편 다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사실상 하나의 식이란 이야기인 거니까 그냥 둘이 똑같은 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평행한 경우는 뭐다? 기울기가 똑같다. 그런데 y절편이 다르다.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이 다르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건 y절편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거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지는 알고 있죠? 별로야?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왜? 예. 왜 마이너스 1까지 주야? 예? 그러면 더 힘들겠네. 요 녀석의 기울기 몰라도 돼요. 꼭 교점 아니어도 되지만 편의상 교점으로 볼까요? 얘하고 얘 이거 다른 색깔로 할 거야. 이렇게 볼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 수직인데 노란색의 길이를 알파? 빨간색의 길이를 베타라고 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 수직이라며. 그럼 여기다 이렇게 y축에 또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서 얘를 90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와우. 그러면 요 노란색 직선 여기 오겠죠? 그 빨간색 직선이 여기 이렇게 오겠죠? 그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거든요. 그런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누가 될 거냐면 요 점에서 요 점.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 뭐 아니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보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달린 거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둘 다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고요. 즉 기울기가 0이 아닌 어떤 숫자일 때, 상수일 때 그때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밑에 그 바로 밑에 표에 보시면 이것도 기울기가 왜 마이너스 1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번엔 피타고라스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요 점에서부터 얘랑 얘랑 둘이야. 그래서 x좌표 1을 대입해 보면 얘는 1,a고 얘는 1,a'이라는 거지.
그럼 a랑 a 프라임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가지고 a랑 a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다음의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나오는 건 이제 요 일반적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역시나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개를 다 b가 0이 아닌 경우라고 상정을 하고 기울기랑 y절편으로 나타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같은지 y절편이 같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걔를 다시 예쁘게 그냥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식을.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관계식의 결과 정도는 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1차 연립방정식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얘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를 다 모아서 좌표에 찍은 게 그래프 그림인 거잖아. 그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식이 하나만 있다고 치면 이걸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점을 찍어 놓은 게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얘랑 교점이 하나 있어요라는 건 연립했을 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좌표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니까 만난다는 이야기고 연립해서 해가 하나 있는 경우다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일치한다는 건 얘랑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 무수히 많다는 건데 직선 둘이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건 결국 일치한다는 이야기니까 사실상 둘이 같다는 이야기고 평행하다는 건 안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 할 때 보시면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 얘네들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같이 세트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해가 하나 있다는 거, 평행하다는 건 안 만나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고 일치하는 건 무수히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수직인 경우도 요거 모양새가 예뻐서 이렇게 써 있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여러 개 되시면 외우시면 좋고 꼭 외우지 않아도 못 풀 건 아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 또 하나 나오는데 간단해 보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서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두 직선이 일치한대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앞에 있는 거 보라는 이야기죠. 평행하다는 건 뭐 a분의 a 빼기 3이랑 a 빼기 3분의 4는 같은데 1분의 마이너스 2는 다른 거지. 그게 이거고 일치하는 거면 그거 세 개가 다 같은 거고 수직이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걸 더해서 0이다. 뭐 이렇게 찾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던 그 관계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드린 그 실력 정석에 보시면 이것도 할 걸 그랬네. 필수 예제로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건 어디 갔지? 필수 예제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그 위에 유제 1번도 있는데 유제 1번은 그냥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뭐 부호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해보시면 되고 필수예제 2번도 이거 새로운 거라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연습 한번 더 해보라고 넣은 건데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밑에 우리 기본 정석에 있는 유제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필수예제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더 풀어보시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유제 3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그냥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풀어보라는 의미로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수 있는 문제죠. 그럼요. 풀 수 없는 걸 제가 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다음 나오는 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 나올 것처럼 나오는데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X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또 X축, Y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 이런 애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이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다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다 라면서
x축의 수직인 거, y축의 수직인 거, 또 기울기랑 y절편이 나와 있는 거. 얘가 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가서 나오는 거 이제 요거 세 가지를 더 기억을 하시면 되죠.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 두 점이 주어진 경우, 하필 그 두 점이 x절편과 y절편인 경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따지라면 얘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온 녀석이고요. 사랑해요. 얘를 꼭 사랑해 주시고요. 이거 보시면 점이 두 개 있는데 두 점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는 거예요. 기울기를 찾아서 그냥 여기다 대입한 게 끝이거든. 그죠?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그냥 이 기울기 여기다 대입한 녀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얘는 우리가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모양이 예뻐서 좀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걸 모른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도 결국 두 점 나온 거거든요. a, 0이랑 0, b. 그거 두 점이라고 생각하고 직선의 방정식 만드시면 얘랑 당연히 똑같은 거 나와요. 유도하는 과정이 그거라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니까 몰라도 돼요라고 하기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긴 해야 되고요. 모양 보시면 a, 0을 지나는 거고 0, b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인데 a,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또 0, b를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말했지만 유도하는 건 a, 0, 0, b 그 두 점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냥 나오는 거고 요거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하고 뒤로 가보자면 왜 저렇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좀 거창하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표현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을 하자면 여기 지금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 그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좌표평면상에 요 점하고의 기울기가 m인 점들의 좌추를 구하세요. 그럼 이거란 이야기예요. 다시요. x1, y1과 기울기가 m인 점들의 좌추를 구하세요. 그럼 저 직선이에요? 그죠? 얘와의 기울기가 m인 점. 얘를 x, y라고 할 거야. 이거 내가 구해야 되는 좌치잖아요. 점의 좌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기울기가 m인 점의 좌치. 그러면 요 점을 x, y라고 두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m이라고. x-x1 분의 y-y1 이게 m이라고요. 그럼 얘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 되지. y 빼기 y1이 m x-x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원래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어. 네. 평행이동하는 거야. y축으로 y-1만큼 x축으로 x-1만큼 그러면 x1, y1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저 식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조금 더 넣어보시면 되고요. 기본 문제 3번하고 4번은 제가 풀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이고 어려워. 보시면 기울기 양수고 x축이랑 예각의 크기가 45도래요. 뭐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기울기 얼마다? 1이다. 지나가는 점이 2,4래요. 기울기 나왔고 점 나왔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얘한테 평행하대요. 뭐 알려준 거야? 기울기 얼마래? 마이너스 4. -4. 지나가는 점 나왔네요. 구하시면 되겠죠? 다음, 점 두 개 나왔어. 기울기. 그거의 수직이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서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하면 되죠. 이거 두 점 사이 기울기 얼마냐? 4분의 1. x좌표 4 늘었고 y좌표 1 늘었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기울기 마이너스 4, 점 나왔네요. 구하시면 되겠죠? 얘한테 수직이래요. 이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3. 두 직선의 교점 지난대요. 교점 찾으면 되지 뭐. 찾아가지고 점 생각하시면 되죠. 되죠?
다음 것도 마찬가지. 아, 요거 1번은 이거 할 말이 좀 있다. 할 말 없는데. 아 그래요? 그냥 같다 길이. 그죠.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되지. 왜요? 이게 근데 하필이면 이 직선 두 개가 뭐냐면 x는 2하고 y는 1이야. 이걸 2등분하면 45도? 45도.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죠. 지나가는 점은 어디예요? 2,1이겠죠. 근데 정석대라면요? 아, 얘는 그렇게 풀면 된다고요. 왜냐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각을 2등분한 직선이 그러면 각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했더라? 거리 갖다 가지고 하는 거야. 저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취하러 가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거.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게 될 거라고. 이 수직이등분이라는 말에 두 가지 있는 거죠. 수직, 이등분. 수직이라는 말에서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역수 마이너스. 이등분 그러면 거리가 같다인데 거리가 같다 가지고 우리 보통 풀지 않고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풀죠. 그러니까 요 둘의 중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거 x절편이랑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 중에서 요거 지나간대요. 그거다. A분의 이 그림을 대충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뭐 a분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림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4라는 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으면서 x절편, y절편이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y절편 양수고 x절편 음수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x절편, y절편 둘 다 양수거든.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가 1이고 요 점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뭐 아니면 린이 말한 것처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뭐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 얘가 1이야.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4를 지난데 이걸 a를 찾으셔도 돼요. 다음 5번 점 3개 나왔어요. 일직선상에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 모조리 다 같더라. 뭐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 골라가지고 식 만드시면 완성이 될 거예요. 이게 뭐 쉬운 거니까 됐고요. 다음 거.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머리를 좀 쓰기 시작합시다. 문제 읽어보시면 좌표 3개 나와 있고요. 삼각형 나와 있고요.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크게 두 종류 나와요. 하나는 꼭지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 삼각형이 있는데 직선은 그을 건데 사랑스러워. 꼭지점 지나간대. 어쩌면 된다? 대변을. 중선이면 된다. 네. 다시. 삼각형이 있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겨먹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카다. 직선을 그을 거야. 예. 하필이면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래. 그럼 어쩌면 된다고?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을 지나가면 된다고. 근데 왜 그럴까요? 예? 아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밑변 둘이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나간다는 확신만 들면 실제로 넓이를 구할 게 아니라 그냥 요 점 찾아가지고 요 점 지나가게끔 직선을 설정하시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땡큐지. 땡큐. 그런데 만약에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어떤 직선이야. 그럼 얘는요.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자면 무게중심 찾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무게중심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전체 넓이 구하고 반띵. 전체 넓이 구하고 뭐 아무거나 이쪽 넓이 구해서 이거 2배 하면 전체 넓이와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도 그래서 보시면 그림이 있어서 약간 김이 새죠? 이렇게 3점 나와 있고 넓이를 얘가 2등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수 A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좌표를 실제로 좀 찍어보면
여기 뭐 3,8, 3,0, 3, 이거 너무 밑에 있네. 대충 여기를 3,8이라고 치고 여기 3,0 너무 크게 그리고 있나? 지금 대충 그래도 맞게 그리려고 x축, y축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요런 모양새예요. 그래도 얘는 상전이지. 예쁘게 생겼네. y축에 하나 평행하잖아요. 할만하지 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y는 a. 이거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이렇게 생긴 거지. 얘가 이등분 한다고 그랬는데 요 꼭지점을 지나가면 이등분이 안 될 거라는 게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단 약간 위에 있을 거잖아. 대충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잘라져야 넓이가 이등분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의 넓이를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거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건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되겠지? 축에 평행하니까 요거 밑변이라고 보고 높이를 하나 구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빨리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3,8이니까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를 8이라고 보고요. 높이는 여기가 3, 어쩌고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어쩌고니까 5네요. 그죠? 그래서 넓이가 20입니다. 그럼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여기가 3,8이잖아요. 여기 a라고 치면 요 길이는 8-a야. 이것까진 괜찮은데 요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지. 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3,8인데 두 점 나온 거니까 기울기부터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 얼마니? 2.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3,8이니까 x좌표 5 늘었고 y좌표 10 늘었잖아요. 기울기가 2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스톱. 기울기가 2라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건 얘와 얘의 비율이 1대2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점의 좌표를 찾지 않아도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이제. 요 2분의 1에 2분의 8-a랑 8-a를 곱하면 되죠. 얘가 얼마다? 10이다. 저 문제를 직선 찾은 내가 갑자기 불쌍해졌어. 현주야 너도 직선 찾았지? 다행이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요 문제에서의 해설은 직선을 찾고 있죠. 그죠? 직선을 찾아서 요점의 좌표 찾은 다음에 3에서 걔를 빼는 거지. 그렇게 하면 결국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도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유제 7번 있어요. 거기 기본 정석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는데 이 유제 7번도 이거 그냥 연습 한번 더 해보라고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 기본 정석에는 기본 문제가 지금 x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유제는 x축에 수직인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실력 정석에 있는 유제는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0,1을 지나가는 직선이 걔를 이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얘처럼 그냥 요렇게나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넓이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라서 얘도 연습할 만한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하나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축하합니다. 직사 좋지 않나? 그럼 또 기도해야 돼. 그래? 그건 근데 나 그거 안 해. 왜? 나 그냥 핸드폰 하는데. 다음날 계획 세워. 그래, 차라리 티 안 나게 기도하는 척하고 명상을 하든가. 근데 그거 저번에 꼭 먹어가지고 벌점 받을 뻔했어. 야, 그 벌점 별로 없어. 장난하지? 아니 6점 받으면 내 점. 아무튼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
아니 껐어. 다시 했어. 네 번째. 정점 몇 점이라고? 14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논리가 앞뒤로 가는 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 중간에 m이 껴 있는데 사실은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질 녀석이야. 그런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 그 얘기라고. 그 점이 어디냐면 m 붙은 것도 0 되고 안 붙은 것도 0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항등식 만드는 거잖아. 그지? m 값에 관계없이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결국 뭐 된다. 얘도 0, 얘도 0이란 이야기니까 마치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반대로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직선의 경우엔 교점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실제로 교점 찾아가지고 직선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다음 단원에 나오는 원 같은 경우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약간 귀찮아져요. 그죠? 왜냐하면 원은 교점 찾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2차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엔 함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모든 걸 다 나타낼 순 없다. 왜? 얘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안 되는 거야? 저게 안 된다. m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 직선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얘가 죽어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직선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야.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는 0 이렇게 생겼거든요. k랑 l에다가 적당한 숫자 잘 집어넣어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심지어 k가 빵이면 얘랑 똑같은 거, l이 빵이면 얘랑 똑같은 것까지 나타낼 수 있다고. 그죠? 직선 두 개 있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모든 직선을. 요점 지나는 모든 직선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랑 똑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잖아. 이 교점 지나는 직선 중에 얘나 얘 말고 다른 애들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0은 아니라고 치자. 그리고 나서 L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L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두 개 쓸 필요 있어? 그냥 하나 M이라고 쓰자. 해서 만들어진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L이 0이 아니라는 걸 상정하고 만든 거라고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L이 0인 경우는 얘가 나타낼 수 없고요. L이 0인 경우라는 건 얘가 죽는 경우지. 얘가 없는 경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직선 하나는 나타낼 수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직선은 다 나타낼 수 있다. 교점을 지나가는. 오케이? 그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없네. 보시면 7번인데 m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m으로 묶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하고 4x 더하기 5y 더하기 3하고 그죠? 그 두 직선 가지고 교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2번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이랑 얘를 지나가는 직선 그랬는데 교점 찾으셔도 돼요. 교점 찾는 게 사실은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죠? 뭐냐?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니지. 마이너스 1,1이야? 그죠?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교점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른데 그래도 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거냐면 싫어도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m x 마이너스 m은 아무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해놓고 나서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해가지고 m을 찾으라는 거지. 그죠? 해보시면 m 마이너스 2가 0이네요. m이 2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셔가지고 다시 직선을 정리하시면 해결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겹다 그죠? 다음 몇 개 안 남았어? 진짜 휴가 끝?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랬지. 몇 개는 남았다는 뜻이야 그 말은. M을 볼까요? 8번 1, 4분면에서 둘이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림 그립시다. 그림 그립시다. 제가 하나만 말했는데 임의의 실수가 모든 실수래요. 나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틀리지? 왜 틀리지? 괜찮아. 뭐 이제 알면 됐지 뭐. 그래. 어떤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야 임의라는 건 아무거나라는 소리잖아. 자꾸 뭔가 의미하고 뭔가 특정인. 그러니까 진짜 임의의 그런 맞아요. 그런 어떤 느낌이. 수 그냥 부정하라고 쓰는 거예요. 모든 실수 아니야? 아니지. 야 임의라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니네 하는 말이. 네. 그 여태까지 임의가 무슨인지 몰랐어. 아무거나라는 소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거니까. 임의 어. 특정한 그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의 수 그러면 어떤 조건 만족하는 모든 수라는 뜻이지. 진짜요? 전 어떤 조건을 하는 특정한 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수 모두 다. 라는 소리지. 그냥 외울게. 의미는. 그래 우리 몰랐잖아. 알면 됐어. 이제 알면 됐어. 하나라도 알면 돼. 어쨌든 직선 두 개 있고 1, 4분면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얘를 진짜 호기롭게 만나는 점이 1, 4분면이니까 교점을 찾는 거야. 찾아가지고 x좌표도 0보다 크고 y좌표도 0보다 크게 하는 m의 범위 찾으셔도 답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림 그려보시면 어떤 모양새 될 거다. 얘는 숫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예 박혀 있고요. 어디 갔냐? 요거로. 예쁘다 그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고 y좌표는 달라지지만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 2,4. 그럼 2,4에 못 박아놓고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뭐 m이 하필이면 딱 기울기니까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찾아서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사이에 있다 찾을 때도요. 지금 얘도 기울기가 양수고 얘도 기울기가 양수고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기울기가 양수다 하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만약 찾으려고 하는 게 얘하고 얘의 여기 사이야. 그럼 얘는 어떡할래? 질문이 뭐였죠? 1, 4분면에서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1이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4거든. 그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그래서 그냥 1하고 4 사이구나 이렇게 했다고. 두 직선 사이니까 1하고 4 사이야. 그럼 이 사이에 들어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우와. 뭐야?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거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니 괜히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더 헷갈린다고요. 잠깐만. 근데 옛날에 수업 시간에 이랬었는데. 잠깐만. 제가 그랬더니. 막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지금. 요 사이에 들어있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생각했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되겠죠 당연히. 얼마냐고 m의 범위. 뭐야? 저거 1이고 여기 4잖아. 근데 그 사이에 있잖아. 또 1부터 4까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부터 4 사이는 여기지.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는 뭐야? 그니까요. 1보다 작고 4보다 크. 요 부분에 해당하는 m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그 얘기라고. 반대 방향이잖아. 용이면 얘잖아. 그럼, 포함되는 거잖아. 그럼 근데 왜 안 돼요? 에? 뭐요? 근데 왜 1에서 4 사이라고 해야 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문제에서는 1에서 4 사이가 답이야. 그러니까 왜요? 그걸로 에? 아니 1, 3부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걸로 끝났다고. 네네네. 그걸로 끝났고 거기에 추가해서 만약에 요 부분에 있는 기울기를 찾고 싶으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도 기울기 4랑 1이 경계인데 무조건 1하고 4 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1과 4 사이인지 1과 4의 바깥쪽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m이 1보다 작거나 m이 4보다 크면은 1, 3부에서 만나잖아요. 아니야? 안 만나? 왜? 아 직선이 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네. 문제 말고 야, 이 문제 보지 마. 135에서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 아니야. 문제 끝났어. 그냥 이 그림만 내가 빌려온 거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이 얘와 얘의 사이에 들어있다. 이 표현이 너무 중의적이라는 거야. 사이라는 건 여기도 두 직선의 사이인데 여기도 두 직선의 사이잖아. 와 문과 남성. 그러니까 내가 찾을 직선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는 그림으로 파악이 되는데 찾아놓고 나서 그러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4면 1과 4 사이라는 건 여기냐 여기냐 이 얘기라고. 그걸 구분하라고. 근데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를 잡은 건데 0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개구리 잡았다. 0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 0을 포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1하고 4 사이인지 1과 4의 바깥쪽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1하고 4 사이가 맞는 거지. 이쪽은 0을 포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거예요. 봐봐. 얘가 1이거든. 1보다 작다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0을 지나서 졸라 마이너스. 졸라 마이너스. 없어. 이건 기울기 없는 거잖아. 얘 기울기 4거든. 커지면 어때요? 1로 돌아가는 거지. 졸라 양수. 어떡하? 오케이?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 계속 영원히 가는 거고 4보다 큰 것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안 만나네.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와. 지금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 전교생이 거의 다 틀린 그분 느낌. 와 이거 뭔가 나올 것 느낌 같아. 아니야? 범위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야 그때 너무 웃겼는데 유빈이가 그거 너무 쉽던데. 애들 다 야 근데 그거 뭐야? 그거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좀 안 해가지고. 아무튼 뭘 얘기하고 싶은 건 이해되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기울기 두 개 찾아놓고 그 사이다 이러고 그냥 치우면 안 된다는 거야. 문제를 만약에 바꿔서 야 135에서 만나지 않도록 M의 범위 찾으세요. 그러면 이거라고요. 물론 등호도 들어가야겠지만. 근데 어떻게 안 만나요? 응? 예? 만나는 게 여기니까 여기가 아니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라고. 이것의 답은 이건데 이걸 뒤집으면 1에서 4 사이를 뒤집으면 1 이하거나 4 이상인 거잖아. 그럼 안 만나는 거지. 그럼 저거 밑에 저것도 붙여야죠. 저 더 이상 못. 나도 못하겠어. 나 어떡하라고. 진짜 분명 다 들었는데? 되게 작게 얘기하셨어. 미안해. 너무 작게 얘기했나 봐 내가. 앞줄에만 들렸어. 두 번째 줄은 안 들리고. 그 그래. 0일 때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갖다 붙인다는 말 아니었어? 왜 갖다 pit이 왜안 붙여요 근데? 경계선에 있어 안 붙어. 아니. 3분면의 경계선? 자. 예. 요 사이에 들어있는 직선을 찾을 거면 사이에 들어있는 거니까 등호가 안 붙는 거고 문제를 바꿔서 1사분면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얘는 1사분면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물어봤던 건 요 사이에 있는 직선 그랬으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겠죠. 오케이? 모르면 넘어가고.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당연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능에도 나와요? 뭐 나오다 할 말이 없죠. 와, 배운 근데 거니까. 진짜 몇 년 전에 수능 문제가 5C 3의 값은 이거던데요?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요즘에도 있지. 나와. 어. 요즘에도 나와. 나오지. 근데 엄청 쉬운 그 2점짜리로 나오겠지. 서술. 아니 그 주관식.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제가 연습장에 한번 할 테니까 하고 나서 여러분도 연습장에다가 한번 하세요. 증명이요? 네. 오늘 딱 한 번만 합시다. 아니면 일기쌤이 하시면 하는 거 어때요?
알겠어요. 합시다. 아니 근데 정석에 있으니까. 기본 정석에는 없는데. 이거 좋다. 그래? 그럼 좀 띄워봐. 자, 그래? 일기쌤이 한번 하자고? 일기쌤 가라사대. 가라사대? 미안해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기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그 수선의 뭐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여기 A라고 하고 요 AH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는 겁니다. 네. 그죠? 이 점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 그러니까 수선 떨어뜨려서 요 길이를 찾는 거고요. 우리 보통 요 길이를 이제 소문자 D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작전은 뭐냐 하면 그래요? 요, 그냥 저거 하나 저기 지나는 거 하나 임의로 해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수직. 이 직선의 수직이야 가지고 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 직선이랑 얘하고의 교점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거리 d라는 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여기에 루트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아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x2랑 y2라는 건 내가 만든 좌표잖아요. 이제 얘네들을 없애야죠. 주어져 있는 애들 가지고. 오케이? 왜지? 왜 인상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점을 내가 임의로 x2, y2라고 한 거니까 식에 써 있는 x2랑 y2를 여기 있는 a, b, c나 x1, y1으로 다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것만 해서 다시 쑤셔 넣으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럼 이제 x2랑 y2를 찾으러 가보면 첫 번째 힌트는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얘하고 수직이더라예요. 그죠?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x2-x1 분의 y2-y1 기울기는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아 오케이. 되죠? 정리를 좀 해보면 y2-y1 a 빼기 저걸 먼저 쓸 거겠나? 아니 뭐 하십시오. 근데 저의 사소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냥 x2 마이너스 x1은 a라 하고 y2 마이너스 y1은 b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 비율이니까? 비율이니까. 그럼 k를 왜 또 미지수를 하나 더 끌고 와? 알겠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요 점이 결국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좋아요. 들어가요. 안 들어갔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을 잘 짬뽕해서 하나씩 없애볼 건데 x2를 먼저 없애볼 건데 x2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a를 하나 곱하고 여기다가 b를 하나 곱해요. 그 다음 둘이 더해요. 그럼 x2가 사라지죠. 오케이? 위의 식에다가 a를 하나 곱할 거야. y2-y1의 a제곱 빼기 abx2 더하기 abx1는 0이고요. 밑에 식에다가 b를 하나 더 곱할 거예요. abx2 더하기 b제곱 y2 포기하지 마. 이렇게 생겼고요. 뭐 할 거라고요? 둘이 더 할 겁니다. 아니 이게 나온다.
그러면 길러. y2 빼기 y1 a제곱 얘네 둘은 없어져요. b제곱 y2 abx1 bc는 0 이렇게 생겼고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y2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아 b제곱 y1. 왜냐면 이게 y2 빼기 y1이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지금 y2 자체만 찾기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y2 빼기 y1을 찾기 위해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 y2 빼기 y1이 있죠. 여기 y2가 있잖아. 빼기 y1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y1을 양변에 해줄 거야. 근데 질문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실력 정석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유도하는 과정인 거야 이게. 아, 네.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만 묶으면 y2 마이너스 y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묶이겠죠? 나머지 우변으로 다 던지면 마이너스 abx1 마이너스 b제곱 y1 마이너스 b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b가 하나씩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b로 묶어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아직도 안 끝났네. 이거 하라고요 이따가? 그래서 이게 y2 마이너스 y1이라는 건 얘 난 밑으로 내릴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하나 밖으로 뺄까요? 마이너스 b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게 y2 빼기 y1이에요. 이제 이따가 얘를 통째로 뜯어가지고 여기다 쑤셔 넣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x2 빼기 x1도 해야 되는 해야죠. 한주. 얘는 x2를 없앤 거고요. 어떻게 생각해? y2를 없애려면 뭐 해야 돼? 여기다 a 하나 곱하고요. 여기다 b 하나 곱해서 둘이 빼야죠. y2를 없앨 거야? 선생님 힘드시죠? 여기다 b를 위에다 b를 곱할 거예요. aby2 빼기 aby1 빼기 x2 마이너스 x1의 b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다가는 a를 곱할 거예요. a제곱 x2 aby2 더하기 ac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얘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뺄 겁니다. 위에 걸 뺄까? 위에 걸 뺍시다. 그러면 a제곱 x2는 그냥 올 거고 요거 뺐으니까 더하기 aby1 요거 먼저 쓸게요. 더하기 ac 더하기 화면에서 잘리겠지만 어차피 안 볼 거니까 그냥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도 x2-x1의 b제곱이 있죠. x2의 a제곱이 있죠. 얘도 양변에 마이너스 x1 a제곱을 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묶어서 x2-x1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우변으로 다 던질 건데 마이너스 a로 묶으면 ax1 요거 넘어가면서 a로 묶였으니까 by1 요거 넘어가면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x2-x1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갑자기 심장이 아프지? 저도 그래요. 심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진짜 심장이 자주 아파요. 그죠?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뭐 한다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우리 표정 한번 봐. 갑니다. 잘 봤어요. 진짜 이게 고민을 위한 게 많아요. 뒤에 거 제곱하고 밑에 거 제곱할 건데 꼬라지를 보면 제곱해요? 진짜 저걸 제곱해요? 제곱해서 더해야지. 근데 꼬라지를 보면 분모가 똑같이 생겼고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생겼거든.
아, 넌 왜 공부하다 말고 무슨 테이프를 가지려고 하고 붙이게요. 저. 누구는 한숨 쉬고 왜좀 하는 봐봐. 야, 이거를 제곱하고 이거를 제곱해서 더할 건데 생각을 해보면 분모 제곱한 건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도 제곱하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만 더하면 돼. 이런 얘기야. 분모는 한꺼번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완전 제곱 되는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더한 거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라고. 그치 누가 생각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죽일 것 같은데. 약분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분모는 어쩔 수 없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냥 이렇게 남을 거고 분자는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공식이라고요. 저는 근데 못해요. 별로야? 근데 나올 수도 있어. 막 못할 정도로 죽을 것 같진 않잖아. 근데 너무 짜증나는. 이제 과로 살 것 같아 풀다. 근데 그게 태민이가 원하는 걸 수도. 그게 일기야. 아 일기네? 아이 형 일기 안 내지. 안돼. 그래? 일기는 차라리 숫자를 복잡한 계산을 내요. 그래. 근데 저번 시험에 무슨 그럼 요거 한 페이지를 복사해 줄까? 네. 아 좋아요. 네. 붙였는데 지금 아 쓰려고. 써. 나 안 쓸래. 링이나 써라. 아이 그럼 저 여기 이 정도 크기로 프린트 해주실 수. 아, 그 정도 크기야. 그 정도 크기야. 요만큼이야. 요만큼. 네.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요건 복사해 줄게. 아, 뭐야? 왜 한 거야? 아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나중에 볼게요. 일기 쓰면 하시면 볼게요. 일기쌤이 안 하시면 안 본다는 이야기잖아. 일단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뭐하러 찍어? 왜요? 줄 건데. 추억. 같이 사진. 이건 내 추억이잖아. 나중에 하이웨이 이제 이거 공부할 때쯤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가르치죠. 아니요. 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얘인데 얘를 기억을 해야 돼 당연히. 그죠? 이거 계속 앞으로 많이 나올 녀석이니까 좀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애기 아니, 괜히 했네. 아니에요. 진짜 유익했어요. 됐고요. 난 좋았어요 쌤. 늦어부터. 아 이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중요한 유도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해야 돼. 얘는 포기한다 치고 네, 하는 거야 이거. 해. 뭔데요? x축 위에 점 P에서 두 직선이 있대요. 거리가 같대요. P점을 좌표 구하래요.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뭐 a, 0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둘이 같더라. 뭘 해야 되냐고. 저 그냥 아니 풀 줄 알아요. 그냥 저 증명해야 돼. 점에서 아니 풀라고. 거리구나. 근데 아니에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 근데 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뭔데? 아니 되게 저 생긴 둘이 살짝 모양이 살짝 비스쿨이에요. 수직인가 서로? 아니지. 수직은 아니지. 얘는 기울기가 2고 얘는 2분의 1인데? 왜 삐지는 거야? 사실을 말해도 삐지네? 아니 서로 제가 봤을 때 응. 살짝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아니 실제로 기울기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깜짝이야. 아니 일부러 떠킨 거예요. 이 시대의 어그로. 아유. 장난. 뭔데요 근데? 우리 공통점이? 아니요. 그림 이렇게 생겼어요. 어그로 보신 거야? 너 뭔데라고 왜 너의 물어봤어? 제자가 생겼어. 아 기분 나빠. 전염병인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로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방법이 원래는 거리가 같다거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중에 얘는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a, 0이라고 두고 이 거리가 같다인데 x축 위에 있다고 안 하고 좌표 평면상 어디에 있는데 그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하나의 좌치가 나온다고. 그 좌치가 누구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 얘기야.
하면 되던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돼? 그게 언제 안 될 때도 있지. 그걸 언제 쓸 수 있냐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같으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그게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이거 그때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거 다를 그때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이야. 이거 같아가지고 굳이 그거 안 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평행할 때 아니에요. 아니야. 평행이라기보다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둘 다 루트 5거든. 네. 그러니까 각의 이등무선을 찾자면 결국엔 똑같다. 그건 두 개야.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야. 왜냐면 분모에 둘 다 루트 5거든.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가 될 건데 하나는 그냥 나오는 거지. 2x-y 더하기 1이랑 x-2y-2랑 또 하나는 부호가 반대인 걸로 나온다고. -x 더하기 2y 더하기 2. 그래서 얘는 좌변 다 넘겨서 정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3는 0이고요. 얘는 좌변 다 넘기면 3x-3y 1은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래? x축 위에 있다며. 각의 이등분선 중에 뭐 하라고? x절편 찾으라고. y 0 넣으라고. y 0 넣으라고. 마이너스 3,0이라고. y 0 넣으면 3분의 1,0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점과 결국에 직선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결국 그 자취 위의 점이니까. 어차피 이 직선 어디에 있을 거냐 하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을 건데 보통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방법이랑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각의 이등분선을 찾기가 쉽다고. 한 번은 둘이 더하면 되고 한 번은 둘이 빼면 돼요.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한 번은 더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되고 한 번은 둘이 빼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돼. 해놓고 나서 x절편 찾으면 끝난다고요. 오케이? 네. 진짜 꿀팁이에요. 영혼 하나도 없어. 오히려 맘상했어. 컨셉을 안 쪄요. 됐고요. 와 근데 몇 개 남은 거예요? 다 왔어 이제. 마지막일 걸? 그래요. 아닌데. 아니네. 12개야 12개. 다 왔어. 근데 이거 해야 돼. 또 쎄. 신발끈. 신발끈. 나 이거 아직도 신발끈 증명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신발끈 증명이 쉬운지? 연습 문제도 있는데 여기 실력에 예제 10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별로 안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이게 신발끈 공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증명해 주실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너무 많이 만나. 질문. 뭐 한번 볼 거냐? 요게 삼각형 나와 있을 때 넓이 구하는 이야기를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좌표가 3개 다 나와 있을 때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책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세 점 중에 세 선분 중에 축에 평행한 선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그냥 밑변이라고 해버리면 넓이가 바로 구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나오면 고마운 거고 아마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이런 세 점이 나와 있을 거란 얘기지. 직선 구해가지고. 그러면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무거나 2점 잡아가지고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죠. 첫 번째로. 그 다음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그리고 그 직선이랑 요 맞은편에 있는 점까지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죠. 그 다음에 그거 잘 짬뽕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4단계에 의해서 원래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다. 그래서 이제 뭐 정석에서도 언급은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얘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정석에서는 아예 x축에다가 떨어뜨려서 만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제일 아래 여기만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노란색으로 된 삼각형들을 빼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면 사선 공식인 거지. 신발끈 공식. 그래서 그 신발끈 공식은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되죠. x1, y1, x2, y2, x3, y3, 다시 x1, y1. 이렇게 생긴 녀석. 이거는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널 하지마 너. x1, y2, x2, y3. 너 스토커도 범죄야. x2, y1, 잘 때는 안 했어. x1, y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넓이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전개해 놓은 게 그 뭐야? 필수 예제 10번이에요. 안에 묶어놓은 거예요? 어. 저거를 다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x를 기준으로 나와 있죠. 이거를 y3을 기준으로 하면 x2 빼기 x1인데 이거 뭐 어차피 저 절대값이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x1 마이너스 x2에 y3 붙은 거고 그 다음에 y2는 이렇게 두 개죠. x3 그리고 이렇게 두 개고 x2 빼기 x3, x3 빼기 x1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 정리만 해놓은 게 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됐는지를 아셔야 되고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는 좌표가 하나가 0,0이에요. 0,0, x1, y1, x2, y2 이거 가지고 구하세요인데 실력 정석에 있는 건 저렇게 세 개거든요. 좌표가. 그래서 저 세 개 가지고 구하는 거를 찾는 건데 방법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지저분할 뿐이야. 이건 근데 진짜로 해봐야 돼요. 이건 타협할 수 없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괜찮았는데. 답시 주세요. 오 그래? 근데 이거 진짜 약간 방법이 그냥 저것만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걸로 하는 거라서 미지수로 두기 때문에. 지저분하기만 한 거지 정말로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혁명적이에요. 정리하면 이거라니까. 그걸 정리하면 이거. 그럼 이것도 필수 해제니까 제가 그 부분만 복사해서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해주세요. 시간 나면 자습해야 되잖아. 자습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연습장에 손으로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나오려면? 나온 적 있어요? 연습 문제 있는 거니까 하는 거야.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있다고요. 해야지. 다음은 자취인데 자취는 평면좌표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x, y라고 두고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한다? 요거 어디였어? 요거 x, y라고 두고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두 점 사이의 같아요. 이렇게 할 건데 해놓고 나서 보면 뭐 나옵니까? 해놓고 나서 보면 뭐 나와요? 직선. 수직 이등분선 나와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다 모으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왜 그러지? 아, 같은 거리니까? 그럼 하나만 더. 모르겠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 1대1은 아니야.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 다 모으면 무슨 원? 그거 그거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의 원. 드디어 나왔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 다 모으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근데 그 거리의 비가 하필이면 1대1이야?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도 똑같이 나오고요. 구하는 과정도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거 지금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 만들어 정리하면 얘가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해보면 결국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 나오고요. 옆에 가서 하나 더 나오는 건 이거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아까 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딱 그거죠. 이게 이렇게 말로 나와 있으면 그래도 그냥 이 말 고지 그대로 풀면 되죠.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럼 요거 x, y라고 두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같다 하면 되는데 그려놓고 나서 보면 뭐 된다? 각의 이등분선 된다. 각의 이등분선 된다.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두 개 나올 거다. 각이 두 개니까.
언제나. 왜냐면 얘를 이등분할 수도 있고 얘를 이등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등분 돼 있는 선 두 개 살펴보면 언제나 수직이다. 진짜? 진짜 언제나 수직이다. 어머나? 그죠? 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둘 다 루트 5예요. 똑같잖아요. 그 직선 어떻게 만들 거라고요? 한 번은 얘네들이 더하고 한 번은 얘네들이 빼고. 그렇게 해서 직선 두 개를 찾으시면 된다. 오케이? 뒤에 가서 보시면 연습 문제에 직선은 몇 개 좀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8개거든요. 넣어놨으니까 그거까지 한꺼번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요거 하세요. 실력 정석에 있는 거. 네.